그 부분이 좀 네.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10시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예. 일단 제가 인사를 하고 우리 좀 소개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여섯 번째 연수인데요. 저희 그 자율연수가 매주 지금 토요일 날 열리고 있고 8월 말까지 열리는데 굉장히 그 참여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열심이고 또 관심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그 실시간으로 참여하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아마 우리 박희철 대표님께서 녹화를 해서 나중에 또 공개를 할 수 있고, 또 이미 또 강의 자료는 또 오픈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기철 대표님은, 꽤 오래됐죠? 한진현 만들어진 지가? 예. 한국지구진흥연구원 입시전략연구소가 지금 꽤 예. 오래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동안에 활동을 하셨고, 저희 1급 회원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은 이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신 아이고. 전문가십니다. 오늘 우리 박희철 대표님이 학생부의 그 구조와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관련된 그 평가 문제 관련해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희철 대표님 모시고요. 우리 저 정남아 교수님 와 계시네요. 정남아 교수님, 예, 마이크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박기철 원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아주 네, 귀하신 분이신데요. 예, 우리 저 밖에서 한 큰입을 엄청 지원 연구하시다가 드디어 20기로 오셔서 우리 멤버가 되셨는데 박기철 원장님 오늘 강의 잘해 주시고 예. 좋은 지혜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네. 좋은 교수님을 잘 모시십시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여 분 들어가 계시는데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학생부 구조와 세특평가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박기철이랍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할게요. 음, 잠시만요. 어, 이런 뭐 양력이 있고요. 제 별명은 이렇습니다. 입시계의 박보검, 요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검 영화 배우가 아니라 이제 복이 엄청나게 많다 뜻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120분의 시간이 우리 한컵역 일기의 여러 우리 선배님들과 동기분들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활동했던 내용들이고요. 저희들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의 강의 중간점은 뭐냐면 세특평가라는 것은 안에 조금 작은 부분이고 큰 틀은 학생부 종합 전형 큰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특평가라는 이 위치가 학생부 종합 전형 큰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세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제 대학이나 입학사정관님들의 그 평가 사례를 통해서 그런 눈을 좀 익혀보자 이런 게 취지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학원생들과 또 자녀의 세특을 평가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이제 고교 학점제 대비를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강의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세특평가의 접근을 이제 하는데요. 여기 이제 올해부터 꽤 많이 오래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고3들이 학생부 평가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입장에서도 언제 어제자 신문에 나온 것처럼 학생부가 좀 다시 정상화되면 좋겠다. 기록이 너무 블라인드가 되다 보니까 학생의 우수성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에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아니면 2학년 1학기 후반부에 착 올라오는 아이들의 역량을 방과후 활동이나 자율 동아리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보기가 어렵다 이런 좀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특히 자기소개서 원래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특 분야의 평가가 더 중요하고 기재가 중요한 우리는 기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부 기록의 재구조화해서 서울대 입학처에 나온 건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ABCD 다섯 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활동의 주체가 학교가 주체가 될 것이냐, 학생이 주체가 될 것이냐, 요 차이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학교의 활동이 아니라 학교의 활동 안에서 움직이는 학생의 활동을 좀 많이 적어달라. 이게 이 요청이죠. 그리고 요 객관적 사실인데 요 관찰도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 사실이 된 관찰이잖아요. 그 평가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학생 개인이 없기 때문에 A, B는 그 완전히 이게는 좋지 않은 학생부 구조고 C, D, E가 좋죠. C, D가 좋은데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교사의 관찰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평가가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상징은 E입니다. 학생부 E가 이 상징인 건데 현재 우리가 많이 보는 학생부는 고 D 그리고 C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 이제 교육부와 또 학교 일선 현장에 그리고 대학에서의 입장인 것 같고 우리는 학생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따라서 활동의 주체를 학생에 집중하고 이 학생의 활동을 객관적 관찰과 평가만 잘해도 뛰어난 학생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나오는 요 내용이죠. 1, 2, 3, 4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 근데 실제 여기 오른쪽 보시면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평가를 많이 쓰긴 쓴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렇지만 우리들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평가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왜? 평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주관적인 평가만 많더라 이거죠. 따라서 서울대 학교에서 나온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학교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이 객관적 사실을 풍성히 적어 주십시오. 그럼 평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죠. 따라서 뭐냐? 학생들의 풍성한 활동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학생이 정말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학습과 탐구 역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왜 우리 학생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이거 열심히 하지 않더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학생이 이걸 활용하지 않아요. 특히 창체 활동은 학생이 되게 소극적으로 합니다. 동아리 활동 외에는 그냥 학교 활동 속에 파묻혀가는 소극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특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 학생들 자녀들한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실탁 동시가 돼야 된다. 학교 선생님, 학교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같이 움직일 때에 우리 아이의 잠재력과 주도력 그리고 미래 역량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늘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서두에 이런 걸 올려드립니다. 그래 놓고 자, 여러분 학부모님들 이거 몇 점짜리 같습니까? 이렇게 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집중력 있는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님. 학생 발표로만 진행된 땡땡땡 수업에서 학기당 하나의 주제를 맡아 개인 발표를 진행함. 천주교의 전례와 동학의 등장에 대해 교과서 역사 용어와 낱말도 찾고 정리하고 자료 조사 판서를 설명 요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사 세트 평가잖아요. 자, 우리 이제 1급 우리 이제 선배님들과 우리 동기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죠? 몇 점짜리 같습니까? 예, 네, 빵점이죠, 빵점. 왜 빵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세특을 볼 때는 항상 하는 것이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 볼게요. 여기 지금 서울시 진로 진학 교사, 진로 교사 연수 강화 자료였어요. 여기 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호기심 대상이 없다. 수업에 임한다는데 수업의 진행 방식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학생 발표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이거는 숙제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빵점이라면 좀 과장된 표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또 머릿속에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죠. 저는 세특은 개구라다 이럽니다. 세특은 개구라. 요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내용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도 있는데 제가 소화한 내용으로는 세특은 개구라다. 이렇게 큰 틀을 보면 좋다. 개구라, 개별성, 구체성을 나열해야 된다. 개별성이 뭐냐? 갑돌이, 갑순이 중에서 갑돌이만 해당하는 거. 따라서 개인의 호기심, 이게 교과 과정이 시작되면 좋고요. 또 이 호기심이 개인의 진로 역량과 결합되는 경우도 있죠. 구체성은 뭐냐? 요겁니다. 탐구 역량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냥 어떤 주제를 놓고 열심히 탐구했다가 아니라 그 근거되는 것이 책이든지 학술지든지 아니면 대학교 강의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후에 계속해서 연계, 확장, 심화가 이루어진다. 그럼 세특은 개구라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앞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후 늘 호기심 어린 자 우리 친구가 만약에 인권 변호사다. 그러면 고려시대 노비안검법, 조선시대 노비제도 뭐 이렇게 앞에 한 8글자만 딱 들어와도 이 친구의 호기심, 진로가 나오죠. 이 개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학생 발표로만 진행된 수업에서 여기 학기당 하나의 주제 이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 발표를 했는데 주제를 맡아 중간에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탐구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탐구 방식에 대해서 책이나
토론이나 토의 아니면 신문 아니면 학술지 이런 거 이용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 용어 조사를 했다면 이 부분은 제가 만든 겁니다. 앞부분은 서울시 자료고 이 부분은 제가 각색한 건데요. 그러니까 용어 조사에서 새롭게 배운 걸 했다면 천주교가 과연 종교적 영향이 있었는가? 학문적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일제강점기란 용어 대신에 대일항쟁기를 써보자. 왜?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강복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독립운동, 강부운동 없이 외부적에서 주어진 그런 저절로 생겨난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느낌이 소극적이죠. 그래서 대일항쟁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고 많은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대일항쟁기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 또한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세특은 개굴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세특 기록 지침입니다. 줄 거놓은 거 교과목에 대한 관심도와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밑에 있죠. 학생 특성이 드러나도록 발표, 토론, 문답, 또 실질적인 수행평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는 내용들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입니까? 자, 왜 하고 싶어 했니? 그쵸? 우리가 이거를 저는 why입니다. why. 영어로 why죠. 왜? why. 그럼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 어떤 노력이 있니? 이거 how죠. 구체적인 과정이 나오죠. 발전 과정. 그 능력들. 그래서 어떻게 해봤니? 어떻게 됐니? 경험해봤니? so.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뭐니? 그걸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해봤니? 그 이후에 어떤 활동했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와하소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와하소. 그래서 저는 세특은 개굴하다. 또 세특은 와소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소란 개념이 자기 속에서 글 쓸 때도 나오고 면접에도 똑같이 이루어지죠. 와소. 그래서 이 Y는 뭐냐? 창체활동과 수업에서의 관심에서 끌고 와도 되고요. 시사 이슈나 전공 관련 키워드에서 끌고 와도 됩니다. How는 책이나 학술지나 대학 강의나 요즘 또 EBS에 나오는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많은 좋은 강의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또 재작년에 새로 들어온 스타무크 이런 강의 자료들이 오픈소스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니 모든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들, 토의, 실험, 질문, 설문조사 등등의 방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과라면 가수라면 검증해보고 또 지정이 지적으로 변화된 거, 정서적으로, 의지적인 거, 자신에 대한 태도 변화, 인간에 대한 태도 변화, 공동체에 대한 태도 변화들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 이후로 추가 활동이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할 것인지 이걸 적어놓고 관심이 생김 적어놨으면 그를 그 다음 학기나 그 다음 연도 이후 연도에 고리로 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연계가 되고 확정이 되고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세특은 개굴하다, 세특은 와소다. 이렇게 하는 틀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로 보면 세특평가에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세특평가에서 이건 제 자료가 아니라 그쵸? 교육부에서 나온 건데요. 일반적 기록이 돼 있죠. 일반적 뭐죠? 추상적 반대말 우리가 개구라 구체적이 않다. 자, 이 내용들 쭉 보이시죠? 글쓰기를 즐겨하고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장 글쓰기 재능을 보인다. 비판적 의견을 영어로 꾸준히 했다. 읽기 듣기에 상당한 재능이 있다. 현실 사례에 적용시킨 능력이 뛰어나다. 자,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학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있죠. 항상 진지한 자세로 다소 추상적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 자신의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이 학생의 수업 중에 개별적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데 개별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 지구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다. 학생 성취 수준 도달이 거의 없다는 거죠, 내용이. 그리고 관심 많고 능력 뛰어나다 이런 것도 너무 일반적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를 읽을 때에 갑돌이 갑순이를 똑같은 아이가 다 들어가도 말이 성립된다면 개별성과 구체성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세특평가인데 제 인터넷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 책도 뒤져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평가 키워드를 이제 모아서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평가 있잖아요. 서술형에 훌륭하다, 탁월하다, 책임감이 크다, 성실하다. 또 어떤 전공 관련 키워드, 우리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많이 나오죠. 선생님, 제가 국어 선생님께서 진로 관련 뭐 자율 주제 활동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수업량 유연할 때 무슨 주제를 할까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공 관련 키워드를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뜻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개구라를 배웠으니까, 와하우스를 배웠으니까. 즉, 세특은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과정 중심에서 우리 학생의 여러 역량들, 학업 역량, 공동체, 진로 역량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냐? 입학사정관 제도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다 제출했단 말이죠. 탐구 보고서나 소논문까지. 이젠 그런 게 없으니까 혹자는 주제를 좀 더 쌈박하게 하자. 주제 제목을. 어차피 면접이 없다면 그거 가지고 하겠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왜 그러냐? 자꾸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눈에 보이는, 즉 적혀져 있는 글자 너머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키워드로 평가의 키워드나 전공할 키워드에 매몰되어서는 우리가 참 상당히 학생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인서울대학에서는 이런 평가 용어가 있더라. 풍부하더라. 탐색했더라. 국보했더라. 이시권 대학에서는 또 우수함 제시했다. 충분함 돋보인다. 상위 5개 대학은 뛰어남, 탁월한 토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캐치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이게 이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를 평가한다면 구체성에서 맞죠? 또 개별성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과적인 측면이라 그 과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1, 3등급에 주로 써주는 표현 한번 볼게요. 어로 문제일수록 의지를 불태우며 고민입니다. 끈기가 있고 고민은 끈기 있고 수학 교과를 매우 좋아해서 수학 문제 푸는 걸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 1, 3등급인데 1등급 학생이 이런 것도 추가해 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부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비판적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수학적 소통이 탁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자, 이건 어디서 또 갖고 왔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데서는 여기 보세요. 땡땡땡 클래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학원 쪽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 쪽에서 우리가 세트 관리를 해줍니다 해서 그 예시로 올라왔던 글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스카이 쪽 되겠죠.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준다는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 배웠지만은 괴구라와 와하우스로 봤을 때 자, 의지를 불태우며 해결 방법 찾기까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개별성과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교육, 사교육이나 학원교육을 다 떠나가지고 공교육을 떠나서 학생부를 오해하게 만드는, 즉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글을 많이 써줬다 해서 뛰어나게 평가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래서 돈을 얼마씩 점점점점 이렇게 추가하겠죠. 저는 봤을 때 우리가 이런데 조금 너무 혹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정형화된 이 기재 프로그램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서 제가 득실을 따져볼 때는 단점이 오히려 많다. 그런데도 왜 이것에 우리가 조금 마음이 가느냐. 학생들이 3등급 후반 학생들. 학교 수업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활동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고교학점제가 이제 2년 후에 안착이 된다면 또 지금 현재라도 우리가 1급, 우리 한컨협 1급 우리 이제 선배님들과 동기분들은 학생하고의 많은 대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잠재력을.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은 이런 것보다 정말 그 아이의 차별적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팅은 개구라다. 이런데 우리가 혼합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경희대학교 나온 자료인데 보세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what이 아니라 how다, how. 그죠? 서울대학교는 why, 지적 호기심. 서울대학교는 지적 호기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why, 와하, 소죠. 그리고 생활입니다. 보죠. 학교 생활이 아니죠. 학생 생활입니다. 이건 따로 기록해야 된다. 그럼 아이들이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지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것이 진로와 관련된 필요는 없다.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특의 진로화라는 말도 과목을 가렸을 때 이 과목이 이게 무슨 과목이 좋쳤고 진로만 있는 거 특히 3년 전까지만 해도 3학년 1학기 모든 과목의 학습 내용 없고 다 진로에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우르르 떨어졌죠. 예전에 입학사 이제 한 5년 전까지 뭐냐면 우리 코로나 이전 한 4년 전까지는 이런 게 먹혔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목 세특은 과목 세특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진로가 좀 연결돼야 되는데 과목 다음이 없이 무조건 진로만 연결되는 거 그러면 뭐냐 이게 뭐지 아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바뀌는 것이 과목 세특은 과목 다음이 조금 더 강조되고 상체 활동에서 우리가 진로 영향을 좀 더 많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업이죠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구라 세특은 개구라다. 이 구체성에서는 와수를 따져보자. 이 와수를 분류를 하면 학업 역량이 나올 수도 있고 진로 역량이 나올 수 있고 공동체 역량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거는 교과 세특이나 창체에 다 녹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세특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것이 과목과 핵심 역량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이겁니다. 안다는 것의 발전적 단계를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인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이게 가능 목표죠. 학습 성취도죠. 그러고 나서 그 평가할 때는 이 친구의 표현을 이걸 알아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방식이 글로 쓰는 아이들, 말로, 그림으로, 도표로, PPT로, 미디어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의 상대가 학급이냐, 아니면 친구냐, 교내 대회냐, 아니면 외부 강사한테 질문해봤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걸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점점 이 아이의 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작은 거냐, 점점 스노우볼처럼 커져가느냐, 아니면 원래 이 아이가 담고 있는 이 지적인 그릇이 큰 것이냐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탐구력이 이 내용에서 이어져 가지고 문제의식이나 호기심의 깊이와 차별성이 어느 정도인지 탐구 과정의 깊이와 활용 도구,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적인 책이나 전문적인 학술지나 학회 얘기들 아니면은 토론의 얘기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말씀드린 유튜브나 아니면 EBS 강의나 스타무크나 K무크를 그 강의를 통해서 점점 이어가는 이 깊이죠.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학습에 대한 평가가 없는 소위 세특의 진로와는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드린 거고요. 자, 과목과 핵심 능력이 있습니다. 2015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사회과, 화학과. 따라서 우리가 과목의 세특, 학업 역량을 따질 때는 이런 내용을 좀 보자는 거죠. 이런 내용들. 근데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 역량이 좀 쭉쭉 있죠, 여러분. 그럼 이게 뭐죠? 영어과에도 의사소통 역량이 있습니다. 그럼 국어과에서 말하는 의사소통 역량, 수학과 뭐가 다를까? 다르죠. 수학과에서의 의사소통 역량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아이가 언어에 대한, 기호에 대한, 도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알리느냐. 이게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걸 한번 볼게요. 한국지리입니다. 한양대 수시에서 나왔던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모든 학교에서 다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경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소통, 협업 역량에 대한 얘기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친구 여기 나오죠. 경청, 소통 능력 있다. 그리고 이 내용과 수업 시간의 연장선에서 교육 자료인 요거를 또 제작해가지고 하죠. 수업 시간에 인정받은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 교과 공통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하는 역할들, 그 팀워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심는식 함량 사례까지. 요런 지금 내용이 꽤 많아서 많은 걸 빼버리고 몇 가지만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업 역량을 볼 때는 주제가 어떤 산박한 내용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있지만 이 친구의 역량들이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계속 보는 거죠. 자, 이건 또 뭐냐면 교육부에서 나온 겁니다. 작년이었던가 2년 전에 과목별 세특 기재 예시로서 모든 국어, 수학, 영어 쭉 나왔잖아요.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 4가지로 정리했어요. 학생의 여기 우리가 세특기는 어떤 내용이 기재할 것입니까? 해서 학생의 특기사항 이게 세특기죠 원래 그죠? 행동 특성까지. 그리고 그 안에는 뭐냐? 교육과정 평가 기준.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정 평가 기준이 뭐냐? 학습 성취입니다. 학습 목표고. 그리고 또 수행 과제에 따른 기재. 그리고 나름대로 진로와 연계하든지
강점이 약점 극복하는 거, 요 네 가지로 틀어봤고요. 이 안에서 보면 자, 학생의 특기사항 보세요. 성취 기준은 학습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있죠. 이 학생 성취 기준 학습 목표 그리고 학생이 수행 활동 내용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특성, 개인 학습 특성과 리더십 인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됐다 표현이 아니라 요렇게 큰 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보십시오. 성취 기준, 그 모든 활동을 통한 이 모든 과정에서도 이 친구의 개인적 특성을 적어주죠.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과 모든 활동,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적어주고 그 아이의 특성을 적어주는 거죠. 만약 이게 없다면 점수가 없죠. 3번이 없이 1번, 2번만 했을 때 과연 어떨 것인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의 내용이 풍성하다면 이런 평가를 안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사의 평가도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수 있죠. 자, 이거 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그 내용입니다. 평가 기준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수학입니다. 수학에서의 성취, 수행 과정, 역량, 교수 청평 이렇게 순서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 상중하, 상중하. 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이제 학 원장들이나 또 우리 전문 컨설턴트를 보시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아이의 교과와 세특에서 나오는 학업에 대한 내용이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더 평가가 되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시면 자, 요걸 가지고 사회과 수업입니다. 이 친구는 통사회적 통합사회 4단원의 3면에 보면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 노동, 인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 양상을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서 교육과정 평가 기준을 볼게요. 하를 보십시오. 국내 인권 문제와 세계 인권 문제 양상을 조사한다. 이거는 뭐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조사입니다. 중은 뭐죠? 현상에 대한 조사하고 나서 뭐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해결 방안. 그러면 상은 뭐죠, 여러분? 다양한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친구는 이과인데요. 통합사회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문과는 넓게, 이과는 좁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과, 문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고 또 폭 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가 2년 전이었나요? 2년, 3년 전 자꾸 헷갈리네요. 정시에서 의대 면접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의대 면접 문제에서 내는 것이 이 통합사회, 과학, 사회 쪽의 문제입니다. 왜? 학생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라도 벌써 다양한 측면에서 그러면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다. 그러면 우리 친구가 만약에 트랜스 젠더를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 있다면 우리 친구가 의대에서 왜 그러면 트랜스 젠더를 하지? 이게 개인적 성적 취향이냐? 타고난 거냐? 구분해가지고 제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학생들이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 열어놓는 것은 뭐냐? 보고 듣는 것이 야, 너는 이과니까 이것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너무 좁은 물줄기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크게 아이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 평가 기준을 보고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평가 기준을 보니까 1번, 2번 맞죠? 성취 기준은 학습 목표, 학생의 활동을 적어주고 성취 역량. 그러고 나서 이 친구 아주 잘 적은 겁니다. 이런 논리들을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어떤 거는 1번, 2번하고 그 요까지 머물고 그냥 평가해 주는 거. 그럼 여러분 보셨을 때 어느 것이 조금 더 우리 학생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1번, 2번, 3번 똑같이 여러분 이건 수행 활동이고 좀 전은 성취 기준에 근거한 평가하고 수행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수행 평가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그 시간에 어떤 사례 연구를 그 수업 시간 하잖아요. 그죠? 수행 평가 아니더라도 그걸 가지고 충분히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교육부에서 보면 학생부 교과 세부사항, 특기사항 AC에서 하를 볼까요? 학과명 중심으로 치고 분류. 이게 뭐냐면 수학의 집합과 명제입니다. 수학의 집합과 명제 하.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과목을 교집합 개념으로 했습니다. 춤은 그 이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평균 수명 연장과 전문직 필요성 대두를 주장했다.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 개념을 활용하여 평생 교육의 중요성 강조했다. 위를 보면 이제 본인의 전자공학을 조금 더 응용한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기에 대한 필요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수학을 어떻게 집합과 명제를 쓸 것이냐, 이건 되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교육부가 이렇게 내용을 한 예시를 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수업에 대한 이해에서 조금씩 나아가지. 그래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사고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또 한번 보실까요? 수행 과제죠. 수업 중에 수행 과제에 따른 기재 예시에 보면 인권카드 뉴스 한 게 있습니다. 수행 과제만 만들 수 있죠. 3번입니다. 수업 과제, 수행 과제 1개, 수행 과제 2개, 인권 카드를 만들고 그 이후에 또 행복한 세상 만들기 제안한 거, 그리고 특성을 적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신문 기사까지 적어줍니다. 보통 수행 과제가 3개까지 적어주는 경우는 드물죠. 한 2개 정도만 적어줘도 됩니다. 자, 우리가 적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평가의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적어줬을 때 나열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나열식이란 말도 했다만 적힌 나열식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수행까지 1, 2, 3를 다 적어준데 그 안에도 개별성과 구체성이 있다면 상당히 잘 적어준 거죠. 우리가 나열성이란 말은 아이의 개별성, 구체성이 없이 표면적인 걸 적어줬을 때 나열성이란 겁니다. 이 3개를 적어주는 거 아주 좋은 거죠. 자, 이제 4번째, 기타 기재 예시에서 교과와 진로를 연결한 거 보세요. 학습 목표에 따라서 또 학생이 수행 활동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썼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3번에 보면 제가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플로우를, 이 흐름을 좀 보시라는 뜻이지, 이 내용을 막 좋다는, 저는 이 내용이 좋다는 그리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3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장애인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이 많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인권 감수성이 우수한 학생으로 자신의 진로인 특수교사로서의 자질이 엿보인다. 어떻습니까? 학습 목표와 수행 활동 능력을 통해서 이 친구의 평가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평가 키워드에 매몰되면 안 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구나. 관심이 많구나.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관심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예가 없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어 방송을 모든 다 의무화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어 교육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초등이나 중등학생 때 좀 더 이게 자율 활동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기재 예시를 보여드린 거는 이 내용이 아니라 요 플로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강점이 약점 극복을 한 겁니다. 1번, 2번 있는데요. 자, 3번에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지만은 인정받으면서 자존감을 회복한 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한 후에 학생이 표현한 성장. 여기 보십시오. 다양한 생각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생각지 못한 걸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입학사정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이 표현 방식이 서툴렀는데 인정받았다면 어떻게 조금 됐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달라는 그런 팁이 있었어요. 우리는 보면 뭔가 극복을 했구나 하는데 그 극복의 과정이 조금 더 집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조금 모자란 부분은 없다는데, 근데 3번이 딱 들어보니까 아하,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보십시오. 3번에 갑돌이 갑순을 딱 집어넣어도 이 말 다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는 이게 하나의 그냥 추상적인 내용으로 플로우를 위한 건데, 보시면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적혀져 있을 때 개별성과 구체성이 나오는 거고, 이 아이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세분의 특기 사항이 4가지가 들어간다는 걸 가지고 4가지의 이 제목들 보고 그 흐름을 잡아준 것이지, 이 안의 내용이 아주 멋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우리 어깨 좀 피고 할게요. 저희가 오늘 했던 말씀들은 뭐냐,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제 여러 평가 또 사례 이걸 보고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자, 물 이번엔 취하러 왔어요. 제가 이거를
진명장. 모두 다 제어를 했는데 음속을 다시 할게요. 예. 자, 이거는 뭐냐면 경북대학교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건국대 그리고 경희대, 동국대는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경북대학교를 제가 이번에 좀 주목하게 된 거는 뒷장에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 평가에서 성적을 안 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북대학교에서 했던 사례, 이제 올라온 사례 중에서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교과 세특입니다. 그죠? 교과 세특. 교과 세특은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역량이랑 이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역량은 미래적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의 개념을 가지고 미래를 봅니다. 따라서 자, 현재 학업적 성적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다. 즉 학업 역량. 따라서 이 학업은 뭐냐? 고등학교 학업이 아니라 우리가 학업 역량이 그 정의가 뭐죠? 맞습니다.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근거로 지금 고등학교 이 아이의 교과목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에 머물지 않고 따라서 학업 역량은 뭐다? 미래적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문학 보십시오. 수업 태도 가장 모범적이다. 미리 읽어온다. 철저한 성실함. 작품에 대한 감상품이라 비평하는 탁월하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보면 어떻습니까? 2점 정도 되죠. 왜? 가장 모범적이다. 없죠. 근거가 없죠. 그 다음에 비평하는데 탁월한 역량 없죠. 그럼 이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근데 성실함은 있습니다. 왜? 미리 읽어왔으니까. 이 정도, 한 1.2점 정도죠. 자, 근데 요게 지금 경북대학교에서는 요걸 가지고 어떻게 바꾸느냐 보십시오. 한 단계 발전됐다. 자, 한 단계 발전된 걸 뭘 보냐. 위에 거는 손을 안 대고요. 밑에 거 보십시오. 밑에 거 보시면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 얻은 정보를 장문 상황에 맞게 조직, 통일성, 음직성을 갖추고 글을 쓸 수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학습 목표죠. 누구나 다 쓸 수 있죠. 변천을 잘 이해하여 작품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가치관과 표현방 파악하는 방법을 특허하고 이 뒤에 부분을 이렇게 바꿉니다. 자, 뭐냐. 비평을 하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거 별로 빵점 냈죠. 근데 보세요. 예로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걸 완전 다 날려버리고 이 예로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세부하게 적어져 있죠.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한 단계 발전된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또 나오죠. 무정, 계몽의 강의성 말하자면 구체적인 방법 제시되지 않았음에 비판하고 이런 것도 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릅니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거. 그 후 문학 이론에 대한 관심을 갖던 중에 문학 작품의 외제적 접근을 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책을 읽어봤다. 뭔가 조금 심화 활동의 깊이가 보이죠. 또다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들 그 결과를 또 다시 발표하죠.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이 자료가 보니까 상당히 경북대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항상 이제 서울 수도권만 봤는데 그래서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이 교과 예시가 상당히 좀 우리가 눈에 본다고 표현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빵점인데 그 예로 이렇게 적어주고 추가 활동에서도 조금 확실하게 책과 그 결과를 발표하고 최고의 발표로 선정돼 있다 되죠. 동료 평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 돼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창체활동. 창체활동은 학교 생활활동 중에서 거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만은 적극적인 참여는 1, 2등급밖에 안 하죠. 왜? 우리가 학생들이 200명, 한 학년 200명이면 25명이 8개반이 됩니다. 그러면 1등, 각 1반에 1등이 1등급, 2, 3등이 2등급, 한 5등까지 3등급을 보면 그럼 반에서 25명 중에서 5명까지, 5명까지가 열심히 공부를 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고 다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지만은. 근데 창체활동으로 넘어오면 동아리활동 외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거의 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모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하지 않은 거니까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학교가 잘 쓴다 못 쓴다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요. 왜?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질탁동시입니다. 아이가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경북대학교에서는 이걸 통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좀 적어주십시오. 다 적을 필요는 없다. 대학에서 평가가자 원하는 활동. 자, 이게 뭐지 그러면? 그 아이의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한 3개, 4개만 갖고 와도 된다는 뜻이죠. 자, 이 친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치 외교학과입니다. 모의 국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여야당 원구성 행사 기획 및 법률안 상정 등을 도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자, 요 내용을 어떻게 조금 발전시키냐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교내에서 진행된 모의국회 준비위원 요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좀 더 깊이 있었죠. 한 달 동안 의지를 갖고 본회 영상을 수차례 반복 검토, 임원단 모집, 시위에 방문, 자문 노력을 했다. 그리고 모의국회 행사에 학생들을 들어오기 위하여 입법 과정 절차에 대한 리플렛과 포스터 제작, 그리고 교사들부터 극찬 받았다. 이래 됐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아쉬운 점이 없죠. 점이 어떤 점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창체 활동 안에서도 뭐가 있나? 자, 우리가 활동이란 개념을 조금 우리가 볼게요. 세특은 개구라다, 세특은 와서다. 자, 활동을 뭐로 보냐?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적 활동, 눈에 보이는 유형적 활동과 두 번째, 우리가 지적 활동, knowledge 액티비티. 지적인 활동이 없죠, 이게. 지적인 활동이 뭐냐? 모의국회 준비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친구가 이거는 활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 활동이 좀 많이 치중되잖아요. 오히려 모의국회를 하면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정외과다. 꼭 정외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민주주의 의사결정 수렴에서 우리가 주민 소환에 왜 잘 안 되지? 아니면 또 우리가 여야 국회의원을 뽑을 때 왜 탑다운식으로 공천제를 하지? 왜 국민들로부터 왜 추천을 잘 받지 않지? 대의원 추천제도에 문제가 뭐지?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있다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외국 사례와 같이 비교해 봤다면 엄청나죠. 그것이 창체활동에서도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인데 많은 학생들이 창체활동을 신체활동으로 오해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단계 발전된 거 맞습니다. 근데 또 뭐냐? 이게 나오죠. 한 단계 더 발전된 거 나오죠. 정치 수업, 즉 연계를 끌고 오는 거죠. 학교 수업에서 배운 의회 정치 실제 적용에 대한 관심, 요게 Y입니다. Y. 왜? 이 Y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상담하면 이런 10분 중에 한 2분 정도 이런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 3년치 로드맵 짜주십시오. 창찰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교과 세트 활동에 주제 3년치 짜주십시오. 이럽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짜줄 수는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를 바보로 만듭니다. 왜? 아이가 한 과목 한 과목 공부할 때마다 또 우리 사회 변화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고 호기심이 일어나는데 그걸 무시하고 붕어빵 찍듯이 빵빵 찍어서 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대치동에서도.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오해하고 또 뭐 있죠, 여러분? 우리 학생의 자발성과 자기주도를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부모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만 할 테니까 로드맵을 짜달라. 자, 이 로드맵은 한 번에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보다 한 학기나 한 과목을 공부한 후에 일주일마다 이번 주 배운 거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뭐 할 거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완전한 뭐가 되죠? 이것이 그 아이를 사고를 띄워주고 활동을 띄워주는 겁니다. 이거 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 수업에서 배운 이 관심으로 자치활동 시간에 제한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여러분?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인 활동이 들어오는 건데, 지적인 활동.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서 말하는 학업 역량이나 진로 이런 것들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몸도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후반되는 것. 특히 우리가 창체 활동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 경북대학교 자료가 우리 한컨여 우리 선배님들과 동기분들의 도움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뭐냐? 입학사정관님들이 이제 과목 습득 평가 팁을 보는 겁니다.
입법 사장관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영어입니다. 이 자료가 꽤 많은데 이제 우리가 2시간이니까 제가 좀 많이 없앴어요. 잘 볼게요. 영어 리딩입니다. 과학자 윤리, 연구 윤리를 다룬 이런 거를 읽고 과학자의 진위와 자세를 날조, 위조, 표절, 연구, 위법 행위 위험성을 이해한 후 글 속에 예시된 제시로 사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잘 표현했다. 그래 보니까 이런 주제로 하가의 작품 이런 가정에 대해서 깊이 있고 흥미롭게 발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자율로 치른 영어에 대해서 거의 참여했고 흥미가 있다. 여러분 보니까 어떤 것 좀 보이시죠? 자,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으로 상대적으로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급 친구를 도와가며 함께 배우려고 노력하였고 자신의 쓴 글들을 포트폴리오 잘 정리했다. 여러 주제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이 주제에 대하여 성실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부분을 잘 작성하였고 조언과 잘 협력하여 조별 글쓰기를 완성했다. 자, 여러분 이 빨간색은 이제 입학사정관님께서 팁으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빨간색 한 거고요. 이 라이팅만 봐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실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부분, 이 자신의 부분이 뭔지 없죠, 여러분, 그죠? 그 팀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봐도 딱 보이죠? 근데 여기는 입학사정관님들은 뭐냐? 이거 이렇게 표시하신 거죠. 자, 입학사정관 팁은 뭐냐? 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분은 제시된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 사례나 현상을 잘 다뤘다. 구체적 사례나 현상을 다루었다. 그리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고는 이걸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 빨간색 분 깊이 있고 흥미롭게 발표했다. 그러면 그분의 평가나 내용이 없죠. 보이죠? 우리가 이런 거 꽤 많이 씁니다. 친구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자, 친구들 어떤 호응을 받았냐? 친구들로부터 이 하가의 삶이 실제 주변 공동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뭐 그런 호응을 받았구나.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영어 쓰기 대회에서도 보면은 요게 변화된 참여, 쓰기 대회 참여 후에 변화된 내용이 없다. 그냥 활동만, what만 있지 변화가 없죠. 조별 글쓰기와 관련해 해당 학생 참여에서 담당한 역할, 아까 말씀한 그 내용이 없다.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과 정치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특징과 기본 원리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들은 뭐 그냥 성취도 정도니까 뭐 썼다 하시고요. 기본 각각의 내용의 의의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잘 발표했다. 그 예로 또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로 잘 정리하여 모든 학습 시 모든 장으로서 역할 수행했다. 헌법 조항 관련된 내용들을 모든 친절히 잘 설명해주고 배려심, 리더십 돋보인다. 그럼 우리가 키워드를 보면 배려심, 리더십이 있으니까 인성된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수준 높은 논문을 작성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건 그 옛날 거죠. 논문이란 말 나오니까.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였으며 보다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완성도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평가를 볼까요, 여러분? 학생이 우성을 인정받은 논문과 관련해서 기재 내용, 되어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고등학생으로서 일반적 수준을 넘는다. 그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겠다. 면접에서. 아니면 이 내용이 없으면 이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학생이 교사의 관찰을 근거로 대체로 가늠할 수 있도록 제목과 간단한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서술해 주거나 상세히 작성되었으나 조금 더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이 학생을 요 목표를 달성한 학생 수를 문맥에 파악할 수 있다면 이리 나옵니다. 자, 요거 보면 이 뭔가 좀 내용을 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학기 보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학부모는 잘 파악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치의 권력과 폭력의 유사점 차이점을 사례 똑같죠, 여러분? 사례를 적어주자. 이게 똑같습니다. 기본권의 내용의 사례. 그럼 우리가 언론 출판 집에 이렇게 다 적을 필요 없이 기본권 중에 우리 행복추구권 중에 이동의 자유권 과연 우리 약자들의 언론의 이동의 자유권이 되느냐? 장애인들의 지하철 타기가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인데 내 권리 누린다고 남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 안 된다. 아니다. 이건 개인적 권리를 보여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생각 들고요. 자, 물화생제에서 지구과학 쪽 보십시오. 이 내용은 보시면 거의 다 그냥 다 열심히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학사정관들이 잘 보시면 빨간색 보세요. 학원에 보면 이 실험에서 요인들을 잘 통제하는 등 능숙하게 실험을 실시했다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그래프를 잘 해서 이게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그죠? 의사소통 역량. 이게 과학 과목에서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생명과학원에서는 자유탐구 요거 중에 요거 실험에서 특유의 차분한 태도로 실험 과정을 수행해서 리더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죠. 요인을 잘 통제한다. 특유의 차분한 태도. 그러니까 과목과 과목을 이어보니까 이 학생이 과학적 공학적 역량을 잘 할 수 있구나. 그래 파란색 보면 특유의 차분한 태도로 실험 과정을 수행하여 요 내용은 심화학에서도 실험 수업 때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학생의 일관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구나. 그럼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요 심화학 나오죠, 여러분? 이 친구.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거 요 자체에 보면 좀 뭔가 아쉽죠, 그죠? 이 요인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는데, 근데 하온과 생온과 또 다른 심화학을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실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역량이 드러난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는 부족해 보이지만은 이거와 다른 걸 연결해 가지고 이를 봤을 때 이 친구의 실험 역량, 과학적 역량, 공학적 역량이 뛰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세특을 보기 때문에 이 세특은 좀 약해. 그런데 다른 과목을 봤을 때 보완적 요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를 볼 때 이게 별로인데도 오해라고 있죠. 학부모님들은요. 이게 합격 학생의 세특인데요. 이 세특 때문에 합격할 때보다는 전체적인 걸 보고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의 오해들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협동 작품 만들 과제를 수행하면서 독창성과 유창성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적었죠.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자 보세요. 똑같죠. 모든 활동이라면 학생 개인의 유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화 물리를 보시면 엑스레이입니다. 제동 복사리용 엑스레이 발생 장치를 다룬 수업에서 쉬는 시는까지도 이거 뭘까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관찰했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왜? 질문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업에 배운 내용 외에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수업 배운 내용 이외에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그러죠? 물리가 심화 물리니까. 단순히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나오는 전공 관련된 심화 과목들 또 전공 과목 이런 것에서는 이런 질문들 가죠. 장치 구조, 부품의 역할, 조작 버튼들의 역할, 그리고 MRI 사진 촬영 외의 부가지 내용도 질문하였다. 이 봐라. 학교 수업을 뛰어넘는 수준의 욕구가 있구나. 수업 시간에 이걸 배운 후에 전자유도 배운 후에 주도적으로 뭔가를 쭉 만들었어요. 직접 제작해서 실험해보거나 만들어보고 노력했다. 자,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력했다, 평가된 내용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내용을 질문할 때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 친구가 되게 알고 싶어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학교 수업에만 머무르지 않구나. 탐구력이 나오죠. 그래서 심화물리 시간 보면 요 내용 빨간색 칠한 보면 이 친구의 탐구력과 학습 의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택 과정 더 이후에 물리, 지구과학, 낮은 응시 비율이나 또 어려운 심화 과목에 대한 선택 깊이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심화 물리까지 했구나. 자, 심화 과학의 기술 내용은 과학 교과에서의 일반적 내용이 아닌 실제 수행한 연구 주제, 프로젝트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맞죠? 이런 내용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기 주도적 학돌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결 과정이 조금 서술되어 있다. 어떻게 해결되어 있죠, 여러분? 질문하고 또 만들어 보죠. 그리고 개별성과 탐구 과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짧은 글인데도 뭔가 구체적, 그러니까 어떤 평가, 우리가 근거 없는 평가 내용보다
이 내용이라 꾸준히 적어주는 것도 충분하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제작했다. 이 내용이 자, 이 친구가 혼자 했다든지 직접 여럿이 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심화 물리입니다. 물리에는 이거 전자기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제가 말했던 키워드는 평가의 키워드, 주제의 키워드도 있지만은 어떤 거냐. 그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도 중요합니다. 주제를 다룰 때는. 근데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요. 심화 수학을 보면 수학적 재능이 매우 뛰어나면 끝까지 포기하는데 이런 말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발표 기회가 생기면 지원한다. 이거 좋죠. 그리고 적절한 비유 핵심을 찌는 문장으로 이해시킨다.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새롭고 간단한 풀이를 찾기 노력하는 인성적이다. 좋은 풀이가 있다면. 자, 그럼 요까지 넷째 줄까지는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얘가 열심히 하는 거 있는데 갑풀이는 넣어도 평가의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뒤에 볼까요, 여러분? 요 뒤에 거. 사이클로이드, 트로코이드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는데 자, 여러 매개 변수로 표현 일반화시키고 이 내용이 나오죠. 트로코이드 안쪽 원, 바깥 원의 반지름 B가 어떨 때 모양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고 사이클로이드의 특징인 이 곡선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또 실생활과 연결. 여기 내용이 또 두 개의 평면에 잘린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유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네 번째 답서에서 요 부분이 심화 수학에서 보이는 이 친구의 수학적 영역을 드러내는 데는 저는 충분하다. 입학사정관의 팁은 이렇습니다. 나오죠, 여러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실생활과 연결시켰다. 이 내용을 때 이 학생은 수학적인 기술적 활용력 같이 공학적인 역량과 같이 됐다. 따라서 물리학과 학생으로 기계공학 괜찮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화 수학인데 여러분 보세요. 수학 있고 수학 원투 있고 미분, 적분 있고 기하 있고 학통 있고 심화수 있고 고급 수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학교 수업의 태도를 열심히 줘도 좋지만은 그 분야의 어떤 특정한 단원의 일반 과목에서 배울 수 없는 그 단원 부분에 대한 공부 방법의 추가 탐구가 있다면 그게 좋은 거죠. 이것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심화 수학을 가지고 진로를 연결시키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진로와 관련된 필요는 없다 말이죠. 그러면 그 과목에서 열심히 배우는 내용들을 열심히 탐구해가지고 이끌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입학 사정관님들이 상시활동 평가 팁을 보기 전에 지금 10시 57분인데 한 3분간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제가 임의로 쉬겠습니다. 3분간 휴식하고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할게요. 자, 7번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창시활동 평가팀인데 저희가 이제 창시활동에서 조금 여기 보시면 이게 우수활동 동아리 지도교사 사례를 제가 3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이 친구가 조장으로서 어떻게 적절히 리더십을 발휘했다. 요거 밑에 좀 칸을 내려왔는데요. 경제 개념에 대한 적절한 예를 제시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경제 탐구반이에요. 자, 의무휴일제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면서 직접 방문하고 관계자들에게 설명과 조언을 듣고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모습, 진취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진취적인 평가입니다. 조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해서 다른 모든 자세히 설명 능력이 있다. 이런 계기로 모든 원들과 경제 관련된 다양한 도서를 선정하여 꾸준하게 읽는 등 경제 탐구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열심히 했죠. 이것도 우수활동 동아리 지도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평가를 하시냐. 여러분 보셔도 좀 볼까요, 여러분? 학생의 역할, 동아리 활동, 구체적 활동 내용, 성과가 조금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겠다. 리더십을 발휘했다, 진취성 있는데 구체성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수활동 동아리 지도교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하면 뭐냐? 우리가 지금 요 리더십 괜찮아. 근데 이런 거 볼까요? 역할 부담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학생들에게 투표를 했다든지 학생과 친구들과 상담하면서 그 친구에 맞는 장점 아니면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 조금 더 적어주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생각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요겁니다. 과연 의무휴일제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직접 방문하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과연 이게 고등학생한테 필요한 활동인가를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탐구 방법 중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질적 연구 방법이긴 하지만요. 우리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거는 질적 연구에서 모집단이 1000명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과연 이 학생이 갔을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고등학생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냐? 의무휴일제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술지나 아니면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고 그걸 분석하고 그 분석에서의 문제점이나 그 분석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생각 들고요. 또 여기 또 조금 빠져있지만 있죠. 여기 나왔으면 보세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여기 경제 관련된 다양한 도서를 선정했는데 이 책이 무엇인지 책 제목과 어떻게 읽고 그에 대한 토론이 있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잡은 것보다는 요 뒷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탐구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님들의 얘기는 자 17시간 있다면 발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밑에 주도적 참여했다면 주도성을 가져라. 조금 더 표현을 해라. 나오고요. 그리고 요 뒤에 거 리더십을 발휘함의 경우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뭐 신문 스크랩 했다든지 정보의 노트화를 했다든지 이런 학생의 특이점을 기술하고 발표를 했다면 발표의 특징이 뭐고 그다음에 모든 면의 평가는 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죠. 그죠? 내용인데 내용 자꾸 오타가 있었구나. 관련한 내용 발표 후에 학생의 태도 변화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나오죠. 그리고 경제 관련 다양한 도서 선정했다면 반드시 독서활동 사항이 지금은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경제 탐구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재생산한다면 이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검토 그리고 학생의 변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경제 탐구에 대한 관심 끊임없이 재생산도 탐구에 대한 관심이 뭐죠? 1번 그렇죠. 유통 마진의 문제. 2번 우리 최근에 만약에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장소가 없는 그런 업체들, 플랫폼의 등장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럼 관심의 내용이 조금 계속 연결돼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수 활동이라 되지만은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평가하시더라. 두 번째 볼게요. 책 쓰기 반입니다. 책 쓰기 프로젝트 편집장이다. 수업 시작 전에 10분 브레인스토밍하도록 분위기 형성하더라. 학생들 책 쓰기 파일을 수합하고 정리하는 등 책 쓰기를 총괄지에 성실하게 이끌었다. 자, 일종의 성장 소설로서 이런 책을 씁니다.
해뜨기 5분 전, 제목 직접 집필 지금 이런 거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합니다. 독자들이 호평을 받았고 내면을 자세히 표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군더더기 없이 문장을 깔끔하게 쓰고 있어 독자가 읽기 좋다는 점이 매우 훌륭하다. 책 쓰기를 위하여 다양한 도서와 자료를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연구 분석 역량을 키워 여러 현상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식을 갖추게 된다. 이건 다 필요 없죠, 여러분. 이건 다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좋은 작성 예시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입학사정관들이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발전 내용이 별로 없다. 근거가 없다.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는데 같이 근거를 기술해라. 군더더기 없다. 이것도 어떤 거냐. 깔끔한 문장이 과연 읽기 좋으면 장르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좋지는 않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연구 분석하는 역량을 키워 여러 현상 등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라본다 할 때 연구 분석의 과정, 결과 관련해서 학생 키운 역량 함량된 기술이 추가돼야 된다.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한 내용이더라도 개인의 역량이 어떻게 함량되는지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이유도 기술해라. 다시 책 쓰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게 됐단다. 왜 필요하지? 이 내용까지 적어놔줘. 되게 까탈스럽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좋은 말들 속에서 우리 아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창찰동 이렇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세 번째 보면 생명학 탐구반입니다. 동아리 차장, 실험 내용 선정, 활동 편성 운영, 선발 쭉쭉쭉 해가지고 세 줄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돋보인다 나오죠. 그리고 과학을 탐구하는 태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모든 활동이 탁월하다. 이거는 글쎄요, 여러분. 모든 이런 게 정말 탁월하다면 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스스로 새로운 탐구를 고민 이해한다. 바이러스의 종류와 특성, 무인도에서 뭐 쭉쭉 해서 탐구 논문 작성 발표했다. 대구 과학사전치대 이제 이런 거 못하죠. 없죠. 그럼 일단은 봅시다. 부원들 앞에서 세포막 모형 만들기를 시범 보이고 제작 방법 설명하는 등 다른 부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서로 협력했다. 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 잘 드러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은 이렇습니다. 과학을 탐구하는 태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럼 뭐지? 어떤 태도가 있는지. 그럼 우리가 뭐냐? 세특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이제 검사의 눈을 보는 거예요. 옹호, 변호사 입장이라 검사의 눈으로 야, 이거 근거가 뭐야? 없구나. 다른 분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서로 협력한다는데 이 친구 공동 작업을 때 무슨 역할을 했지? 없다. 모든 활동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모든 활동의 근거로서 좀 적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스스로 일한다. 스스로 새로운 탐구를 고민, 아까 말씀드린 건 새로운 경제 뭐 상황을 뭐 재생산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제목이 나와야 되죠. 학생의 주된 관심 분야나 주제에 관련해서 자발적인 탐색 과정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우활동 동아리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들 여러분들 중에서는 몇 분들이 아직 그래도 근거가 부족하더라. 근거가 부족해요. 뒤에 건 괜찮은데요. 이 앞부분. 따라서 우리가 계획성, 준비성 이런 걸 과학 탐구하는 태도 어떤 부분 때문에 탐구하는 태도 잘 갖춰져 있다. 즉 뭐냐. 서울대학교에서 있는 말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객관적 사실만 충분히 많이 적혀져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평가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세특을 볼 때 평가는 선언적인 이런 내용보다 근거 내용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여러분. 예. 자, 8번. 오늘 좀 빨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20장을 준비해가지고 하다가 너무 많아서 줄였는데 괜히 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널널하군요.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자, 부분의 합은 전체를 넣는다. 이거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특 평가를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세특을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좋은 세특이야 하면서도 어떨 경우는 좋은 세특이 한 부분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떨어진 애들도 있고 요 부분은 좀 부족한데 다른 부분과 연결하면서 좋게 평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학생부 하나를 놓고
합격자, 불합격자 보고 이거 왜 됐을까? 또 합격자라도 A 대학은 됐는데 왜 B 대학 안 됐을까? 왜 그러죠? 대학마다 보는 게 다 다르니까, 그죠? 평가 요소가 다 다르니까. 자, 그래서는 부분의 합, 즉 세특끼리의 평가가 학생부 종합 전체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부분의 합을, 그러니까 한 학생부의 세특 하나를 가지고 된다 안 되는 평가는 좀 무리수다. 그래서 학종에서는 연계 확장 심화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경희대학교 자료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어떠냐, 내용이 쭉 연계돼 있습니다. 일관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겠죠. 내용이 쭉 보니까 어떤 거는 A가 역량이 좋은데 갑자기 이쪽 보니까 역량이 안 좋은 거 나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영역 간의 연계성. 그래서 교과, 비교과의 연계, 수직적, 우리가 종단 평가라는 거죠. 이거는 행당 평가, 통일 학년에서 교수 간 연계성,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일반 학교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사립학교나 아니면 우리가 특목 자사고에서는 교수 간 연계성. 그렇다면 우리 일반 곳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는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이라면 학교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이 정말 열심히 잘 듣고 발표 잘하고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교무실 안에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은 교무실이 또 그 과목별로 이렇게 분리가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게 경희대학교 자료인데요.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겁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율활동 자동 봉진이잖아요. 그러면 자율활동에서도 국어 수업 때 주제별 독서, 토론, 소감을 발표할 수 있고 통합사회 이런 과목은 자율활동에서는 모의의 모의 법정, 통합과학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토론 시간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뭐냐,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가 세특을 바라볼 때 이 아이 자율활동이 우리 친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진로 역량이나 과목 역량, 학업 역량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오히려 국어 수업을 하고 나서 자율활동 시간에 우리 보통 PBL이나 자율활동 시간에 PBL이나 학급 특시활동 중에 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주제별 독서를 국어만 해당되겠습니까? 주제가 통합사회면 이것도 독서도 되잖아요. 독서에서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주제, 토론이나 독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넓이 보면 된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나는 이과니까 과탐이야. 나는 문과니까 서탐이야. 그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도 뭐가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도 그렇습니다. 음악 미술이면 이런 거, 기술 과정 이런 거, 정보면 이런 거. 자, 여러분 동아리 활동 그럼 우리 친구가 정보인데요. 이 친구 가위바위보로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라니까 간호학과 들어갔습니다. 간호학과 동아리, 간호 동아리 갔습니다. 그래서 애가 뭐 시무룩한 거예요. 왜 시무룩하니? 성심 제가 가위바위보를 져서 지금 간호 동아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간호 동아리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라다니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호 동아리 하면서 이 친구가 혈액원에 가서 보니까 배우고 온 게 없어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가야, 즉 관심이 생겨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지? 그럼 내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컴퓨터공학이나 정보 관련 쪽이라면 컴퓨터공학이라면 간호 동아리 갔어요. 간호 동아리 가서 그 다음에 혈액원을 방문했더라면 고민해보는 거죠. 그 안에 자체적으로도 혈액에 대한 공부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 역량이 드러나고 근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못하는데 간호 동아리 갔다면 혈액원 가면서 예전에 제가 선생님 한 5년 전에 혈액원의 저장고가 고장 나가지고 혈액 그 헌혈 받은 게 수천 개가 다 상해진 걸 뉴스를 알았어요. 그러면 IoT, 사물형 인터넷이나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 연결돼 가지고 안전한 그쵸? 안전한 저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연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끌고 오면 되죠. 근데 우리 학생들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학교에서나 우리 컨설턴트들이 아이들의 전공, 진로 이런 것들을 너무 좁게만 생각하니까 다양하게 번져서 적용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됩니다. 진로활동 똑같죠, 여러분. 자동봉진 진로활동. 국어에서 직업 세계를 체험해보고 수학은 또 수학 지역 세계. 통합사회는 경제 이론을 이해하고 통합과학은 또 과학 방문. 여러분 이거는요 교육부에서 여기 제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더 많이 있죠, 여러분. 어느 정도 더 우리가 충분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창책 안에서 연계입니다. 자율활동이 또 진로와 자율활동이 동아리와 동아리가 또 진로와 동아리의 봉사 다 연결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활동의 양축이 창체 활동과 교과 활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과 활동이 열심히 있는 아이들 중에서 몇 프로만 창체 활동 열심히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학교 활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창체 활동에서 자율활동도 이제 미반영되니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진로에 대한 얘기. 진로에 대한 얘기를 너무 좁게만 얘기지 말고 더 넓히고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도해 준다면 그 창찰동과 연계활동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건 제가 이해한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자, 연계 확정 심화를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의 어느 특정 시기, 특정 과목, 아니면 창찰동 중에 어떤 거, 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점을 딱 합니다. 아, 내가 교과 활동 이 활동에서 창찰동 이 활동에서. 그 우리가 지금 세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점을 모으는 거예요. 색깔을 딱 칠해가지고 그 점끼리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과목 간에 연결해 보고 또 영역 간에 아까 창체와 교과 내 안에서도 또 교수 간에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선이 되겠죠. 유사 점들, 즉 유사 활동들의 점이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딱 보이니까 아, 이 친구가 과학적 역량이 드러나는구나. 또 과학적 들어보니까 생명 쪽이구나. 컴퓨터 쪽이나. 근데 이걸 또 이제 면으로 보는 거죠. 점이 선이 되고 면은 뭐냐?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종단적으로 감게 되면 그래서 하나의 활동들, 여러 활동들이 점과 선과 면에 이로써 우리 아이의 모습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아, 뛰어나다가 아니라 이거와 이거 또 이건 부족한데 다른 거와 보니까 이게 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점과 선, 면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의 입체적인 다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평가하고 지금 2학년들, 3학년들 평가해 줄 때, 아, 너 지금 1학년 때 이런 거 했었구나. 그럼 앞으로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또 중간 점검했을 때, 너 이 활동했을 때 어떤 걸 느꼈어? 아, 그래? 근데 학생들 느낀 게 별로 없어요. 왜? 학생들 그냥 합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꾸 질문하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중간 점검해가지고 그 다음 후속 활동, 안 또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1학년 때 아주 진로와 통합사회, 통합과 한국사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특을 볼 때 학생들한테 이 부분, 왜 통합사회, 통합과 한국사는 지금 진로가 없는 학생들이라도 계율을 잡혔지 있잖아요.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이과 계열이라면 공학이냐, 자연과학이냐, 의치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친구의 진로 역량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아주 저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런 눈으로 한번 보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연계를 교과 간에 창체와 교과 또는 창체와 창체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확장은 뭐냐? 학문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는데 AI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옛날에는 조류독감이었잖아요. 조류독감이 인수 공통 감염 이런 질병증 차원을 공부하다가 어떤 영향이 하냐? 조류독감 또 구제역 그럼 축산농가가 너무 많이 해치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의 두 가지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자, 그럼 물어보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 저는요, 의대를 가려는데 왜 이걸 왜 공부합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필요하죠. 왜? 의대를 가는 학생이 그 구제역과 조류독감 때문에 축산농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없다. 물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심리학이나 또 그 부분에 대한 경제, 그 지역 농가의 문제, 축산 농가의 경제적 문제, 여기까지 연결시킨다는 게 확장인 거잖아요, 여러분. 학문 간의 융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주제의 깊이와 자료 활용 깊이, 우리도 또 조심해야 되죠. 아, 주제가 깊은 내용이 좋구나. 그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또 키워드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넓히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경희대학교에 나온 겁니다. 자, 창체 활동인데, 창체 활동 보세요. 물리반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마그누스의 배를 요거 정해서 조별문을 규칙을 합니다. 자, 요까지 빼고 요 보십시오. 마그누스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젓가락, 비닐, 그리고 배 형태 잡았으나 물이 새고 모터 회전할 때 진동이 너무 크더라. 한 달간 만들고 다시 뜯기를 수차례 반복했더라. 쭉쭉쭉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책에서만 보았던 마그누스의 배가 전전한 모습 시인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세특이죠, 여러분. 이걸 어디에 썼죠? 창체 활동했죠.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왜 좋죠, 여러분? 학교 수업에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탐구 정신, 또 두 번째 과학적 역량의 가장 중요한 열린 마음이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론이 정말 맞나?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들은 항상 뭐냐? 내가 말하는 것이 99%가 맞더라도 반대되는 사례 한 개가 나와도 그 이론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열린 자세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냐? 물리학 교과에서 배운 이 내용을 했잖아요. 그죠? 자, 모터가 없는 걸 해보니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요 뒤에는 뭐냐?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와 우리 지금 탄소 그 저감 장치,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 탄소 집적 장치 같은 이런 내용으로 좀 이어가주면 좋죠. 즉, 저 에너지 위기에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문제 아니면 풍력 발전. 자, 이게 왜냐면 바람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터 예전할 때는 이 뒤에 신재생 에너지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지금 현재 내용까지 이어지면 더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창체 활동에서 1학년 보세요. 역사 수업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 관심을 갖고 나서 사료 조사, 집회 참석, 영상 자료, 다양한 탐구 체험 활동 방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의 실제 활동, 피지컬 액티비티죠. 신체적 활동에 많이 가 있는 겁니다. 창체 활동이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깊이는 이해가 된다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위안부란 말이 과연 그 어른들한테 필요한 말이냐? 아니면 우리 보통 말하는 종군 성노예 그게 맞느냐?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용어의 사용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아니면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남아, 아니면 중국, 베트남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문제, 이렇게까지 연결하면 조금 우리 지적 활동으로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창체 활동 동아리 보세요. 역사적 중요한 문제인도 시베리아 억류 피해 문제를 안 하더라. 그래서 이걸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사라지는 역사, 시베리아 영유자. 주제를 선정 여러 문은 잘 보세요. 구체적이 나오죠. 관련 전문가 인터뷰, 피해자 인터뷰 해서 요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요 좋죠. 그러면 요 부분까지 했다. 사회학과라면 이렇고 만약에 우리 친구가 외교학과나 아니면 다른 쪽이라면 이 내용에 가서 또 책들이나 아니면 그런 보고서가 계속 나오면 좋죠. 그래서 이제 요 교과 세트에 있는 겁니다. 요거. 교과 세트에 조선인 시베리아 응무자 문제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하며 저자와 피해자를 인터뷰하며 둘의 대숲을 구성하여 1년 동안 꾸준히 활동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매주 2장씩 나오죠.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이겁니다. 사망인 요게 뭐냐 활동입니다, 여러분. 교과 세트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이 친구 보세요. 2학년 그리고 세트과 또 3학년 창체 활동에서 학습들의 조직 지금 모스타입니다, 그죠? 자율동아리. 2학년 또 다루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종단 평가에서 우리 누가 입학 사령관들한테 어필해 주는 거죠. 그 어필하면서도 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왔는 거 꾸준히 해왔던 내용입니다. 해오수 잘 적어준 거죠, 여러분. 요 뒤에 거는 이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 세특의 한 분야를 가지고 창체에서 계속 1년, 2년까지 오는 거 좋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학생들 70% 정도가 뭐가 안 되더라? 창체 활동에 대해서 동아리의 활동인 거의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하지 않더라. 또 문제는 자율 동아리가 지금 반영이 안 되더라.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봐도 우리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들을 또 3학년 이미 끝났고 2학년들 중에서 진로가 안 잡힌 아이들이라면 또 잡혀 있다면 교과 활동에서 좀 부족하다면 이 창체 활동 동아리에서 연결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 의미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2번은 뭐냐? 아까 전에는 우리 이제 그 부분의 합은 전체를 넣는다 해가지고 창체와 창체, 창체와 교과를 연결시켜 봤는데 이번에 뭐냐? 학생부 하나를 통으로 놓고 5분의 입사관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서강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때 내신이 1.9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5.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자료는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으니까 자, 동아리 활동에 문예 창작반, 영화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재밌게 작성했고 다양한 기사글을 했고 동아리 할 때 유엔 자율동아리 그다음 지금은 없습니다. 그죠? 국제 문제에 관심 그리고 지구온난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환경 문제 또 2학년 때는 진로 탐색에서 진로 멘토링, 홍보학과 대한 거 뭐 이렇게 다 적어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특입니다. 국어 풍부한 표현을 바탕으로 일상 소재에서 뭐 잘하더라. 사랑과 결혼 주제로 한 학급 작은 연극 공연에서 이런 활동에서 연기를 보여줬다. 보시면 국어니까 연기를 잘 보여주면 되죠, 여러분. 왜? 대본 쓰기 요거는 뭐냐? 이게 공감, 의사전달 역량이잖아요, 그죠? 의사소통 역량이죠. 실용영어에서는 교내 영어 에세이 이거 2013년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여드리냐? 그 당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했냐? 5분이 있는 게 여기 자료가 좋아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디베이트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그리고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요즘은 이제 우리 수업료 유연하지만 이장 두 글자 인문학 교실 40시간 중에 38시간 했다. 복정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 언론에서 언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진로를 독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계속 읽어봤다. 그리고 FTA가 왜 중요한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 동서양 요게 이제 우리 사윤리입니다. 윤리학 사회 사상 윤사 관심이 있고 꾸준히 읽는다. 그래가지고 학문지 읽는다. 사고를 키워나간다. 경북대학교 철학, 요거는 이제 대구 교육청 자료다 보니까 경북대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걸 보냐면 요거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여기 UP 있잖아요, 그죠? 그 고교 대학 연계 사업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 책들을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들을 쭉 읽었다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아, 이거 뭐야? 이런 어려운 책을 읽었다는 게 아니라 느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배운 게, 그죠? 요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5분이 다 적어준 걸 갖고 왔는데 한번 볼게요. 처음에 확인해 봅니다. 학급 후반장 그리고 기여했다고 기술돼 있다. 기술돼 있다고 본 겁니다. 문화해수사 활동으로 문화재에 관심, 왜 문화재가 있죠? 이 친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문화예술사죠. 교과 성적이 다 봅니다. 교과 성적 국어 교과, 국어, 영어, 사회 우수. 국어는 3학년까지 계속 1등급이구나. 우린 지금 전체를 보는 겁니다. 세특에서 어휘력 풍부, 독해 실력 뛰어나, 글쓰기 말하기 잘한다고 기술됨. 그건 기술될 때 있잖아요. 그죠?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독서와 문법 2에 적극 참여 우수한 발표됐다. 그냥 객관적 사실만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2글자 인문학 교실 수강했다. 자, 평가를 보니까 이 친구 성취 정도와 글쓰기 관련 활동 우수하거나 글쓰기를 즐겨하는 걸 보아가지고 진로 탐색으로 적합하다. 동아리 부장의 리더십으로 인성 우수해. 그건 그냥 요 내용은 그냥 기술된 거 본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기술된 거, 힘 없는 것의 힘, 공감을 얻었다. 근데 또 뒤에 평가 보시면 나옵니다. 교과 1등급 후반인데 요거 아직 우수하구나. 국어 영어가 우수한 거 볼 수 있고 자 보십시오 이게. 지원자는 독서활동을 통한 사회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모습이 심도 있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언론이 되었어도 역량이죠. 미래적 개념이죠.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사회 현상 해석과 문제 해결에 좋은 기반이 된다. 자, 언론이 되었어도. 그리고 행태 뭔가 학교 생활에 충실해. 하지만 제가 이거 여기 옆에 비스토막이 눕힌 거는 비판적입니다. 학생의 생각 깊이를 수준 높게 판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밑에 보면 세특 연구된 현대식 비평, 연구활동의 경우 표현, 시대적 상황에 이해, 탐구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기초 소양은 돼 있구나. 그리고 요 뒤에 거는 사실대 평가. 그죠? 사실에 대한 평가죠. 사회복지에 대해서 문제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소감 모습이 좋은 성과를 거뒀고는 뭐 이 내용 그냥 어떤 이 친구의 활동 중에 눈에 보이는 활동만 체크해 놓은 거고요.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근데 창찰동 내용에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 개인의 평가 근거가 부족하다. 자율 진로에서 학교의 행정적인 내용과 추상적인 활동의 성격을 표현하기보다는 학생의 내용을 기록해서 입사관이 서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 공부 이외에 진행한 동서양 고적 등과 아까 경북대학교 고교대학 연계 활동에서 48시간을 했다면 충분한 사고의 학점과 내적 성장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내용에 대한 배운 점이 평범하다 나오죠. 세특에 기록된 악의 평범성, 일간 베스트 저장수 보고서 내용 등이 너무 없어 질적인 평가가 안 돼. 질병 요거는 또 없다. 이래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세특도 보고 세특을 이제 다 봤으면 또 전체적인 거 장체와 교과 즉 보고 이 친구의 진로 역량이나 학업이는 어떤지 이거 보면 이게 우리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출액이죠. 일반적인 학생, 일반 학생 중심이냐 아니면 과거나 외국 국제고 아니면 과학 청정고 아니면 탐구 역량, 즉 학업 역량 중심이냐 탐구 역량 중심으로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융합형, 뭐 다빈치 탐구형이 나오는 것, 또 탐구형 등이 나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분은 분의 합은 전체를 얻는다 말은 세특 하나를 보고 이 친구는 서강대야, 이 친구는 대개포는 그게 아니라 서강대에서 바라보는 학종의 비율이 거기는 전공 접합성이 없잖아요.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학업 역량 50%니까. 그리고 건국대학교도 자기 추천이냐 아니면 학교 추천에 따라 가지고 진로 역량을 또 탐구 역량을 많이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걸 보셔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세특이 봤을 때 어디에 학업 역량이 조금 더 많이 갖고 가느냐, 진로 역량을 많이 갖고 가느냐, 아니면 모자라지면은 조금 더 발전 역량을 강조하는 그 서강대 같은 발전 역량을 30점이 이렇게 크게 주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보셔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특 평가할 때 오해들이 뭐냐, 하나를 보고 잘할 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요건 10번이 뭐냐? 원래 이제 2024학년도에서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볼게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요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 학생,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의치수는 교과 성적을 반영돼 있다, 돼 있죠. 그래서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이게 뭐냐? 학업 성취도를 봅니다. 교과 성적과 전공 관련 교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 요거 학업 성취도와 전공 관련 거. B조는 뭐냐? 등급 이외의 내용만 본다. 즉 한마디로 뭐죠? 내신 다 가리고 오로지 글자만 보는 거예요. 글자만 숫자 다 빼고. 야, A조, B조 그걸 합쳐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경북대학교가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한 분이 여러 분이 하는데 그 할 때는 다 뭐죠, 여러분? 성적과 그다음에 기록을 다 같이 보는데 성적 중심으로 보는 팀, 그다음 뭐다? 교과 성적 제한, 글자만 보는 사람 딱 해가지고 조정해 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신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는 아이들, 뒤늦게 물리 같은 아이들, 그리고 학교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지만은 나름대로 책이나 아니면은 또 학술지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교과 성적 들어간다 했죠. 의치수는. 그러면 의치수가 아닌 일반 이거죠. 교과 성적, 즉 의치수를 제외한 의의, 치의, 수의과를 제외한 그렇죠. 이 애들은 뭐다? 이겁니다. 아예 교과 성적 미반영이에요. 전공을 보는데 이수 단위를 봅니다. 이것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수 단위 여기 보면 단위를 보고 정성평가 왜 하시죠, 여러분? 이수 단위를 보고 그 안에서도 ABC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 교과 성적 다 빼고 그냥 아까처럼 글자만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완전히 교과 성적 자체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공 관련의 이수 단위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 친구 수학이 몇 단위, 과학이 몇 단위.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가 이제 세특만 보다 보면 오해하는 것이 어떤 학교는 물화생지를 4과목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3과목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어떤 학교는 4과목 하는데 3단위로 1년 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2단위로 1년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4단위로 한 학기 두 과목씩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시 컨설팅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와, 참 많이 다르다. 3단위로 1년 동안 하는 학교, 4과목을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2단위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단위 수도 상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죠. 여기 다시 정리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내신을 많이 보니까 40%잖아요. 성적을 많이 보니까. 30%입니다. 오히려 진로 역량을 더 많이 보죠. 50%. 왜 이렇게 합니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도전이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경북대학교에서 좀 도전 있게 잘했다. 왜? 고기 학점제를 대비한 거고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정시로 준비가 좀 솔직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상위 수도권 대학은 다 정시로 가버리고 아이들 구제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학생들 구제책. 그리고 이래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학생부 종합서류 평가 방식이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딱 나오죠, 여러분. 교과 등급이 저학년에서 거의 결정되더라. 저학년에서.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또 되면 1학년 때 거의 뭐가 되죠, 여러분? 상대평가되고 2학, 3학년 변기되다 보니까 1학년 때 학생들이 거의 다 그만둘러 한다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래서 교과 등급 의미가 많이 축소된다.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교과 등급 낮은 학생이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참여할 의미가 사라지더라. 내신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또 정시 모집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 오히려 이런 애들을 끄집어 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전화상도 물어보고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경북대학교 이렇게 나옵니다. 변화되는 고교 교육 과정에 따라 대학에서도 뭐다? 비정량화된 자료 모종 내신 보지 말고 이렇게 선발할 수 역량 강화를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이걸 왜 보여드린다 알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한컨역 우리 1급 선배님들과 동기분들도 세특이나 로드맵 짜주는 거 그리고 세특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같이 좀 나누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생들이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2029학년도 왜 2019학년도 갖고 왔냐? 2020학년도부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됐다 했잖아요. 근데 20학년도는 19학년도 애들이지만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아까만 세특의 진로화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량 유연화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수업량 유연화. 여러 가지 좀 많이 내용이 그리고 학생부가 슬림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학생들 거 보면 아직도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2019학년도에 있던 내용 중에서 세특의 진로화에 많이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입니다. 이 19학년 여기 건국대학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 친구 관심은 많은데 관심사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2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방향은 뭐냐. 제 관심사와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은 교과 시간. 그래서 교과 시간에 탐구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면 항상 제 최대 관심사였던 중국과 교과 연관 지었다. 나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수학 시간엔 중국의 수학사, 지구과학 시간은 중국의 환경정책, 사회 시간은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 현장에 따른 사회적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잘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금은 꼭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이 친구 뭐 독서를 통해서 나오죠, 여러분 이런 거. 그래서 이 친구의 여러 부분에 너무 꽂히다 보면 야 모든 과목을 다 중국에 연결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수학은 수학 자체 탐구 역량이나 학업 역량이 드러나야 되고 지구과학은 지구과학 자체의 역량이 드러나야 되는데 뭐냐 중국의 환경 전체 왜 자유주제를 잘 때리 잡은 거죠. 나쁜지는 않은데요. 너무 매몰되어서 안 된다 그것도. 요 뒤에 보십시오. 이 친구는 동물자원과학부에 나오죠, 여러분. 다양한 교과 활동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 모든 교과 활동이 생물학자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교과 활동을 했다는 거요.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건 왜 했냐? 이 친구가 만약에 입시제도가 정시만 있었다면 자기는 이미 포기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친구 여기 보면 이 내용 중에서 이 친구는 이제 그 생물학적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꽤 많이 했어. 특히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아리 활동했어. 여러 가지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됐죠. 그럼 지금 이 전형은 뭐냐? 자기 추천 전형이 됐어. 그래서 2020년부터는 여기 바뀝니다 하고 안내가 나옵니다. 학생 학교 추천과 자기 추천이 분리되지 않을 때. 지금 이런 아이들은 자기 추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특을 바라보면서 야, 얘가 지금 내신이 좀 약해. 그 내신이 약하다는 의미도 숫자만 보지 마시고 학생 수 그리고 평균 원점 수 평균 표준 편차를 보시고 아, 얘가 지금 학업 역량을 더 늘려야 될 거냐 아니면 진로 부분을 조금 더 할 부분이냐를 보시고 우리가 잡아주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 대학이 아니라 이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디가 맞는지를 보고 가르쳐야 되지. 어느 대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세특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세특을 보니까 방향이 아, 얘는 좀 탐구 중심이야. 아, 얘는 아니면 좀 학업 중심이야. 이걸 보셔가지고 우리가 선택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린 겁니다. 외국어 대학교 보십시오. 이 친구 유경이라는 학생 보세요. 세특은 자율과 연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교과끼리 연결했고요. 또 각 학년에 각 학년에 같은 교과목 연결했고 학년별로 올라가면서도 또 활동을 심화시키고 학년별 주제로 어떤 식으로 시키든지 계속 연계 확장 심화. 이 친구는 고민을 한 거죠, 여러분. 고민을 해야만이 어떤 고민일까, 여러분? 단순히 수행평가 보고서 숙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하기 전에 내가 이거 왜 하려 하는 거지? 그리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고민 중에 또 새로운 호기심을 적어놓고 그 다음 계속 이어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세특을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그죠? 동아리에서는 그냥 흥미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고 발전시켜 나간 거. 그 독서의 키워드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배운 것을 발전시킨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 그렇죠. 다양한 관심. 그래서 교과에서 배운 책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책까지 확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몇 군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연수를 하다 보면 어떤 학교는 각 과목에 두 과목 두 개씩 막 집어넣습니다. 책을요. 책을 집어넣고 반드시 읽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모시에 가서 이제 고3들 제 한진연에서 한 90명 고3들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고3들. 근데 책이 거의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책이 없냐니까 학교에서 독서 활동 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 해서 책을 안 읽었습니다. 애들이 거의 많았어요. 독서 활동 사항란이 반영이 안 되는데 독서가 반영이 안 된다고 오해한 거죠. 학생이 오해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생이 오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심화된 어떤 주제는 있지만은 그 탐구 과정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책을 더 많이 안 읽습니다. 책을 더 많이 안 읽는다는 말은 뭐냐? 탐구 활동에 깊이가 없어지고 면접에서 특히 서울대인데 고대 재시험 면접 없는 상황 그리고 내년부터 생기는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계속해서 뭐죠? 상위권 애들이 외에는 없어요. 그거 준비를 우리가 또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고요. 미래는 보시면 간 학문적 학문 간의 연계성을 많이 했죠. 보시면 이 친구는 LD학부 특성상 국제관계, 경제, 외국어 그래서 한국 지리의 식량 단원을 공부할 때도 관련 서적, 참고 문헌을 읽었다 돼 있죠. 이게 뭐죠? 연계 확장이죠. 심화가 된 거죠. 또한 다른 과목과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 의대니까 심리학, 경제화만데 해도 되죠. 과목을 안 하더라도 그런 시각으로도 문제를 해결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 풀어도 된다 이 뜻입니다. 학생들이 참 잘 배운죠, 우리한테. 이러한 고민을 자율동아리. 자, 이 자율동아리와 또 이 친구는 이과였음에도 수학이 어려워가지고 방과후 수업. 지금 이 두 가지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율동아리와 방과후 수업이랑 다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색특이나 행특이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 종합 의견에 좀 더 쓰는 방식을 고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 특히 학과목이 부족하다면 세특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극복 과정을 우리가 좀 아이들한테 지도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고민해보고 학교생한테 말씀드려봐라. 두 번째, 진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자율활동이나 동아리나 진로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이 친구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하는 부분으로
학생들 지도하면 좋겠다 이럽니다. 제가 15분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괜히 없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참 더 미안하네요. 이렇게 12시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자율연수 좀 부족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보다는 우리가 조금 주의할 부분, 세특은 개구라다, 세특은 와소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오해의 부분에서 구체적인 근거들, 그리고 세특에 들어가는 학업 성취 부분, 그럼 진로 역량 부분을 좀 대해서 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길러보자 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 부족한 실력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동기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선생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예. 네, 다른 게 저는 현재 교사인데요. 예, 어이구야. 죄송합니다. 네, 다른 게 예. 아니라 예. 교사의 입장에서 이 학생이 미흡하다라든가 어떤 것이 부족했는데 예. 향상되었다라고 쓰는 경우와 예. 그다음 이런 분야는 미흡하고 부족했지만 뭐 다른 분야는 뭐 잘했다. 이런 내용을 세특에 쓴다는 거는 예. 입학 사정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입학사정관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학생을 제대로 솔직하게 평가하는 건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네, 단지 이제 저도 이제 뭐 진학부장님이나 또 이제 현지 교사님들 만나서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흡한 부분을 왜 써주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그 미흡한 부분을 극복한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써주는 건데 이거는 모자라는데 이건 잘한다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쓰려고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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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도 하시겠지만은 어떤 특정한 날 16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특정한 날에 발표를 시켜보고 그리고 그 친구의 역량에 선생님이 멘트를 넣어가지고 야,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거 다시 해와. 이렇게 해서 조금 추가 활동을 또 어드바이스 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기재는 모든 입학 사정관님들은 다 진실되게 믿기 때문에 그 기재가 왜 하셨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 내용을 내가 쓸 때 우리 아이의 약점을 더 강화시킨 거냐 아니면 이 약점을 극복하면서 더 큰 성장,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입학 사정관이니까 한 말씀 맞다.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계시는구나. 예. 오늘 제가 조순영 선생님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시고 박기철 원장님은 이 부분을 오늘 강의 너무 잘하셨어요. 그 입학 아유, 사정관인 감사합니다. 저조차도 저렇게까지 보는구나라고 하는 시점은 다른 대학에서는 저렇게 본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생각했는데요. 조수영 선생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방금 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저를 썼을까? 무슨 전략이 있지? 왜 저렇게 해서 손해를 보지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그거는 안 쓴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맞아. 이 학생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극복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성취를 이루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가 보더라도 좀 독특하게 접근을 하면은 그래, 그렇지, or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관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정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저희들도 한 30명 되는 사정관들이 같이 회의를 해보면 딱 이 두 가지 시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현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현직에 계신 분도 저런 고민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진정성 있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0분 가까이 우리 박기질 원장님이 해주신 이 PPT 원고 미리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저도 한 2분 정도 다시 읽어볼 생각입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걸 보실 때 그 안목은 누구의 안목일까요? 사정관의 안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기질 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게 사정관님들은 혹은 뭐 경북대학교 사정관님은 혹은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혹은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박기질 원장님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시각을 잘 종합하셔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잘 종합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리한 쪽으로 정말 효과적인 쪽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반이 되는 평가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요런 수준으로 요런 눈으로 세특을 어떻게 보느냐라고는 평가관의 눈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컨설팅 해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괜히 말이 많았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원장님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요 녹화된 거 혹시 다음에 공유하게 되면 예, 꼭 그 박 원장님 보내주실 원고 2분, 3분 좀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 한번 계속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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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교수님 안 계시죠? 예, 그러신 것 같아. 그러면 그- 이걸 저 제가 권한이 있는 박 예, 원장님이 아마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예, 같아요. 제가 인사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